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죠. 남녘 동포들에 대해서 메시지도 줬는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하늘의 축토가 터져오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오진 광풍을 길들이시며 저국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조 의원님 어제 그 창건 행사는 여러모로 봐서 이례적인 게 많습니다. 첫째는 한밤중에 했다는 점도 그렇고 또 남녘 동포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또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 뭐 12번이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일단 잘 준비된 네. 기획된 연출 행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행사에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과연 얼마나 지금 교착 국면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던질 거냐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자신들의 무력은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험을 했던 소위 신형 4종 세트, 방사포 2종류, 대형,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에 북한판 ATACMS 이스칸더급을 실제로 부대 편성을 했다는 첩보가 있었는데요.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역시 관건이 되는 화성 15형, 이제 거의 화성 16형으로 보이는 네. 신형 ICBM, 물론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외양만 본다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다탄도에 가까운, 물론 이제 내부는 모르죠. 그 다음에 북극성 4형, 잠수함 발사 SLBM까지도 보여줬거든요. 여기 이제 화성 15형, 16형으로 추정되는. 그러나 이제 언술 자체, 김정은 위원장의 언술에서는 공격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남쪽에 대해서 전혀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 이거는 사실 좀 이상하죠. 네.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고 또 6월 달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는 뭐 서리빨이 좀 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언사가 없습니다. 핵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네. 핵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이 핵 무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유적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양복을 입었거든요. 네. 국민복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그 무력은 보여줬지만 무력 시인을 했지만 그러나 공격적인 의사는 없다. 말씀하신 대로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왜 밤에 했다고 보십니까? 전 이벤트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코로나 영향이라는 뭐 일부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행사를 보면 작지가 않아요. 네. 지금 동원된 인원도 그동안 미림 비행장에서 포착됐던 2만여 명 그대로 그 동원이 됐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밤이라는 극적인 효과를 불꽃놀이라든지 네. 아니면 LED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쇼라든지 하는 이런 걸 본다고 보면은 당창은 75주년을 뭔가 하긴 기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성과나 다른 분야는 보여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한 어떤 아주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남녘 동포,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 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도요. 네. 국민들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한 지도자는 딱 한 분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지도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네. 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서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여론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해 사건으로 매우 잔혹한 국가, 잔혹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지금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과가 있거든요. 공허부도 죽였고 자기 이복형도 죽였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남쪽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대북 비난 여론을 의식한 네. 그걸 진화하기 위한 그 수위 조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고대에 어떤 연출된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행사였다 이런 진단이신데 차 교수님 보시기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상당히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있었죠. 저는 뭐 지금 두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감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새벽에 열병식을 할 이유는 아마 이 축제라는 명절에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이 10대 명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요소들, 이벤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적 요소에 감성을 완전 묻히는 것인데요. 뭐 이 밤 12시 땡 치면서 그 장면과 함께 이 시기 시작된다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김일성가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딸아기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인민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색 이 양복 정장을 입고 뿔대 안경을 끼면서 상당히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 연설하면서 울먹이는 부분들, 대목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애민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남쪽 동포까지 따뜻하게 껴안는 그러한 이 감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한편 두 번째 키워드는 첨단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그거는 열병식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놓는 여러 가지 신형 전략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지금 말 그대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는 네. 또 메시지도 같이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또는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 북한의 이 정도의 군사력은 완전히 준비는 끝났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가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첨단의 키워드가 상당히 작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강운, 대내외 메시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진단이신데 최수영 평론가가 보시기에 네. 이 전체적인 어떤 행사, 뭐 감성이란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네. 김여정 부부장이 기획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잠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6월 그 개성공단 6월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사실상 보이지 않다가 이제 나타난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많이 개입돼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선전선동이고 대남까지 같이 하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그런 이런 세심한 어떤 짚어내는 그런 전략적 네. 포인트들이 담긴 걸로 보는데 저는 사실 아까 김 위원장 연설을 보면서 코로나19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건적으로 코로나19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안 되는 것도 코로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도 코로나인데 이게 국제사회 안녕까지 기원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또 애둘러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진짜 북한의 정말 어려운 위기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극복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대화의 길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강원 양면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다만 그것의 조건절이 코로나19로 인한 굉장한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애둘러 얘기하는 메시지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최평론가 메시지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데 북한 이제 내부 어려움을 솔직하게 또 감성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눈물, 뭐 미안하다 이런 표도 12번씩이나 했는데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위주의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정말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유학파 출신이고 신세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들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위인으로서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솔방울로 뭘 만들고 이런 신화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시대적인 전환이라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내가 국제사회에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신호를 메시지를 주려는 강한 의도가 담긴 저는 어떤 네.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그 최고 지도자, 북한 최고 지도자 연설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고도로 계획된 연출일까요? 아니면은 실제 어떤 그
쭉 표현대로 인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연출의 생각이 더 강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눈물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지만 이렇게 울컥하고 미안하다는 자책하는 모습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북한 체제 건국을 한 사람이고 네. 항일 빨치산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은 73년에 후계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94년에 죽었거든요. 21년 동안 권력을 준비했어요. 탄탄하죠.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은 성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제로거든요. 거의.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식 감성 정치, 네.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의 모습들이 여러 번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습도 고도로 연출됐을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게 열병식이면 지금 인민복이 이제 군복에 가까우니까요. 네. 인민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 지금 양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메시지들이 들어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울먹이는 모습 역시 지금 북한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주목할 거든요. 남녘 동포는 언급한 반면에 미국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다음 달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함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물론 일각에서 돌고 있는 설 네. 이제 첩보 수준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해본 김여정 부부장이 7월 10일 날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개인적으로 꼭 가지고 싶은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국으로 특사를 가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최선희가 아니고 대미 비핵화 협상의 네. 대표다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복병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7월 달에 대미 메시지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네. 그 전면에 김여정이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냥 보여주고 미국에 대한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자위적 국방력만 강조하고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정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 선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목소리가 좀 또랑또랑하고 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 문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뭐 저는 뭐 그런 그 메시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집권하고 난 뒤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하다가 이 사실 또 경제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하다가 다시 또 핵과 그 경제의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마 지금 그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경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이런 외부적 요인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완성을 했다는 부분을 대내적으로 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공개된 이 새로운 이 전략자산 무기 중에 지금 ICBM, 신형 ICBM은 지금 화성 15호에 이어서 화성 16호로 불릴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그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섬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제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위협은 주면서도 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보이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지금 그 승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협상의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놓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전략적 보석을 미리 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위대한 영장의 힘에서 달려라 뜨거운 생명체 화성 우를 아는 그 이름처럼 하늘 땅으로 달아오고
조 의원님,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관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다. 예. 방어, 자유적 수단이다. 지금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용,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다. 그러나 만약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 점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코라는 표현도 쓰고 절대로 썼어요. 네. 결코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만약을 2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는 미국을 자극할 의사가 없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용이 아니다. 순수 방어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재개 여지는 지금 남겨두는, 그러니까 모습은 보여주지만 결국 이러니까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대화 여지는 좀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은 그 반응이 북한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해야지 이 ICBM이라든가 신형 무기를 보인 데 대한 상당히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계속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물밑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한 그 실망이라는 건요, 미국 공식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 그 익명의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비건 이쪽에서의 발언이 좀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사실 그 많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만 북극성 사형은 아직, 그다음에 화성 16형으로 보이는 건 아직 쏘질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화성 16형을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저것과 유사한 미국의 미니트맨이 32톤입니다. 근데 훨씬 작아요. 근데 제가 훨씬 크거든요. 그럼 대략 40톤 내외가 될 거고 차량까지 포함을 하면 한 7, 80톤까지 나가거든요. 길이로 보면 거의 차량 포함하면은 25m인데 저 정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의 도로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돼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저 뒤에 지금 달려 있는 그 거치대가 지금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저걸 직립시킨 다음에 차량이 이탈하고 발사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협적인 무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고 사전 타격, 킬체인으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북한이 고도 핵 능력을 개발했다, 제가 보면 미국 전역을 타격하는 다탄두다. 왜냐? 다탄두는 재진입 시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봐야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도 국무장관도 그렇게 자극적인 강경한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어쨌든 지금 ICBM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와 직경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저 사거리가 늘었고 또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탐지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거리가 늘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면만 본 거고요. 네. 저 화성 16형은 외양상 보면은 액체 로켓입니다. 근데 액체 로켓의 한계는 뭐냐면 추력이 강합니다. 추력이 강하지만 저런 차량으로 만일에 연료를 집어넣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은 저런 대형 ICBM은 사일로에서 고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탐지가 되더라도. 근데 북한은 저걸 지금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지금 군사 교류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이동을 하고 직립시키고 설치하고 사진에 매설된 케이블과 연결하고 쏘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외양상으로 보면 미니트맨은 저것도 훨씬 작아요. 네. 작은데도 13,000km에 3개의 다탄두를 장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양만 본다고 그래서 지금 저건 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이나 IRBM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제 능력은 검증할 수 없다. 일단은 저걸 쏘기 전까지는 목업일 가능성, 네. 그냥 외양만 갖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가능하리라 봅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종전선언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원래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협정문이거든요. 그건 조약입니다. 조약의 1조가 종전입니다. 시즈파이어, 이제 전쟁 끝냈다. 그다음에 민감한 영토 조항, 그다음에 포로 조항,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다음에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네. 근데 한반도는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언만 정치적 선언으로 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은 거의 사실상 종전선언한 상태고
북미가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언술로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과는 없어요. 네. 그걸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지나는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네. 그것으로 한반도의 아버지서나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평화체제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선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되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마 전까지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뭐 남한을 좀 뭐 남한 정부를 막 능멸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저는 국제 정세, 즉 지금 미국 대선 판도 때문에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약세가 여론조사상 지표가 완연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이상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저는 지금 이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대단히 유화적 메시지를 견인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엄포와 대화 가능성을 병립하면서 그다음에 대화 가능성은 남한 정부가 좀 나서달라. 우리가 직접 나서기 좀 애매하면 남한 정부가 나서달라.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미국에 대한 지칭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세력으로 애둘러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점들이 그런 불투명한 미국 대선, 특히나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좀 만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네. 그 ICBM이 등장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웃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그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가고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에서는 사실 실적을 거의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물을 얼먹이면서 자신이 상당히 조금 미안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경제 부분의 실패 자체를 본인의 그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3대 지금 그 이 이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 장기적인 그 제재 국면이다. 그리고 또 비상방역이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 이 삼중고 때문에 그 이런 그 이 국민들의 고통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구해왔던 이 지금 그 이 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력을 완성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금 경제 부분에서의 약간의 그 점수가 잃었던 것을 만회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본인의 속내를 아마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고맙다, 면목 없다, 마음이 아프다, 눈물까지 보이면서요. 참 우리가 예상했던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예견치 못한 그런 언급인데 또 인민에 대해서 하늘 같고 바다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조 의원님, 과거에 이 정도로 어떤 본인의 실책 또는 뭐 인민을 향한 마음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령은 무오류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리더십은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권위의 부재를 일종의 감성 정치로 지금 이제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무슨 말부터 할지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한 명의 그 바이러스 감염자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은 북한 내 코로나가 환자가 있고 확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완벽한 방역을 제1의 성과로 내보이고 아무도 지금 마스크 안 썼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도 지금 우리 국내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정말로 지금 북한 스스로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거든요. 인명피해도 천문학적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사실은 조작된 성과일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 그다음에 자신의 감성 정치, 미안한 실용적인 지도자, 애민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번 당창은 75주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성과 부재를 덮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죠. 최고 지도자 옆에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은 코로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한편에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의 그 사진을 보면 원래 네. 이제 10일 날 열리려고 했는데 12일 날 열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북한에는 최고인민이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면 네. 빈자리도 여러 개 보여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열 내지는 유증상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의 코로나 검사 수가 한 3,400건밖에 안 돼요. 우린 그 당시 200만 건이 넘습니다. 네. 검사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럼요. 아니 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도 검사를 안 하는데 네. 사망자는 검사를 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망자가 없는 거죠. 네. 차 교수님, 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또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사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태풍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지금 풀린 게 한 발짝도 나가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추측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의 이 지금 한계 때문에 그렇다. 지금 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핵 개발 때문에 지금 장기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 차단돼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태풍과 또 여러 가지 홍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보면 제한적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네. 이 지금 우리가 그 국가나 이 북한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은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치면 우리 제도약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상당히 감성 있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자체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오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울먹이면서 저런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조차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아마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어제 그 방송 화면을 보니까 울먹이는 장면에서 지금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 군인들이 붉은 눈방울을 지금 그 얼굴에 흘러내는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비춰주더라고요. 아마 네. 이런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보면서 상당히 아마 이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서 어제 녹화를 했던 부분들을 저녁 7시에 저녁 시간대 보낸 이유도 다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우상화 신격화에 대해서 문제를 탈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인민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올 초부터 계속 조금씩 보여주다가 그 하이라이트가 저는 이제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툴이 마땅치 않으니까 저렇게 조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좀 레토릭, 언술로서 지금 굉장히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신형 무기 등장도 초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좀 약간 하이라이트적인 성격을 띄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툴이 없고 결국 남한 정부가 나서서 다시 좀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개선되려면 도발을 좀 자제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계속 끝까지 이거 갈 것이냐 네. 이것이 좀 저는 좀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이제 두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눈물이 배고픔을 감춰주지는 않습니다. 네. 한두 번은 통하지만 인민들이 뭐 저걸 보고 감동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굶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면서 용납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성 정치는 반복되면 오히려 권위를 갉아먹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리병철 당중앙 군사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이 이번에 저 열병식에서 하이라이트 스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난번 며칠 전에 정치국회에서 원수로 그 승진을 했거든요. 네. 북한 역사상 군인 중에 연수를 칭호받은 사람이 두 사람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매우 이례적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때 이제 군인을 앞세우는 선군 정치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앞서서 북한판 계엄 통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선군 정치의 군부를 숙청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다시 지금 리병철과 박정천이라고 하는 군부를 다시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식 선군 정치죠. 이 얘기는 네. 뭐냐면 결국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위협으로 느꼈던 선대의 선군 정치 모습이 점차 지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군대 말고는 믿을 데가 없다. 네. 그만큼 지금 북한 체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 행사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면서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에 지금 피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측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 얘기는 계속 사랑하는 남녘동포 손을 맞잡고 싶다는 얘기는 넘어가자 이 상황에서 네. 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남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맨 처음 25일 날 보내왔던 9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 사건은 9월 20일 날 났고요. 그 대남 통지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도 있지만 현재까지 지도부에 보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조사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지금 이 사랑한 남녘동포라는 표현과 통지문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넘어가자는 거지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또 이제 통지문에는 고석정 정장의 단독 결심에 따라서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정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김여정이 대남 총책이니까요. 정도로 보낼 개연성은 남아 있습니다. 차 교수님, 네. 이게 상당히 남북 문제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네. 과연 북한에서 우리 측유가는 뭐 진상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책임자 문제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 같은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아까 지금 그 조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뭐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국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 사건이 나고 난 직후에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이 북한이 지금 대남 전통문을 보내서 통지문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열병식 날 지금 그 남녘동포에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그런 표현들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남녘동포들이 지금 보건위기를 극복하라면서 자신들이 지금 바이러스 방역을 잘했다는 부분을 대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지금 그 남쪽에 대한 이 화해의 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지금 곤혹스러운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현장 조사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자신들의 독자적인 추가 조사를 통해서 뭐 책임자를 처벌했다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책임자를 처벌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그 운용의 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쨌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권이 손을 잡자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측면의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강원 양면을 계속 우리 남측 정부에 요구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착장 상태를 풀어주는 지금 이 돌파구도 남한 정부가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북한이 결국은 지금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결국 남측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 대하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약간의 레토릭도 있었지만 모호한 화법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남북이라든가 북미 간에 물밑 대화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같은 어떤 것이 수면 위로다가 전향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 네. 10월 깜짝 행사가 저는 준비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여러 정황을 보면 왜냐하면 김여정이 이미 7월 10일 날 미국 가겠다, 특사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정권 차관, 그다음에 이동훈 본부장이 미국을 갔다 왔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물밑 접촉이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날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개시, 네.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시는 준비가 돼 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여정의 방미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변수가 생긴 거죠. 서해 공무원 사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이걸로 사실은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 조성이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완치 선언이 된다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서프라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차 교수님 전망은 예. 어떠세요? 짧게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아마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현 상황 자체를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양쪽의 그러니까 필요성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이 제약적인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이 조성될지 여부는 그거는 또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